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균열과 갈등인데, 뭐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뭐 사회, 문화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정치적인 문제들은 이제 현상이고, 근본적으로는 경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갈등과 대립, 분열이 아주 격화되고 있고, 마치 오징어 게임 속에 그 경기 참가자들처럼 누군가는 죽어야 내가 사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좀 저와 비슷한 연배 언론인께서는 이제 고도성장 사회, 그러니까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월급이 한 해에도 한두 번씩 막 오르고 또 계속 새로운 직위, 승진의 기회도 많았고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저성장 사회라서 이제 아주 작은 기회를 놓고 누군가는 탈락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 세대들은 경쟁에서 지더라도 탈락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뭐 이런 데서 약간 밀리는 그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둥지에서 밀려나면 떨어져서 이제 재기불능한 상태로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경제 성장의 회복, 지속적 성장의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인프라, 더 좋은 교육의 질, 노동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도 과거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한 것은 결국 양극화 때문이다. 그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분 나쁘다,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원 배분의 불공정성이 결국 자원 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정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공정성이 담보되던 시대는 흥하지만 공정성이 무너진 그런 시대는 보통 체제 위기를 겪거나 체제 붕괴를 겪어왔죠. 그래서 이 공정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영역은 예를 들면 뭐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지역 간의 관계라면 또 남과 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사용자와 노동자,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온갖 영역의 이 대립과 갈등 요소를 좀 최소화해서 균형을 회복하면 거기서 성장 잠재력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 전환적인 위기, 전환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 체계가 완전히 이제 그 탄소 에너지 시대에서 이제 재생 에너지 시대로 완전히 전환돼야 되고 전환에 실패하면 이제 탈락하겠죠. 국제 경쟁에서. 또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고 또 국제적으로는 기술 패권 경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 상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아마 이제 주기적인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의 건강에 위기가 올 거다.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추격 국가로 지금 뭐 성공해 왔지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추격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대대적인 국가의 투자와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선도 국가로 좀 이렇게 반발짝만 앞서 나가면 엄청난 기회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도 국가로 나갈 기회를 만들자. 전환적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자. 이 두 가지 트랙을 통해서 성장을 회복하는 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의 그 해결점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장의 회복을 위한 국가 투자를 대대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또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간다.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셨는데, 뭐 그 점은 아까 말씀드린 데서 명백해진 거죠.
모두 말씀에서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과거 한때 자원 부족 시대의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 이제는 생명을 다했다. 이제 오히려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균형 성장 전략을 통해서 지방도 살고 수도권은 과밀을 좀 벗어나서 쾌적하게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1극 체제, 수도권 1극 체제죠.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지금 각 지역들에서 예를 들면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또는 뭐 대구 경북 통합 메가시티 또 충청권 메가시티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제 메가시티 뭐 운동이랄까 뭐 이런 메가시티 조성 의지가 매우 활발하게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의 길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게 하고 거기에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배정해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현재 상태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할 때부터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균형 발전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자치분권에 강화하는 제가 자치분권연대라고 하는 우리 김도관 전 장관께서 하시던 조직에 제가 활동하던 멤버이기도 하고 균형 발전이 국가 발전을 이제는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는 말씀은 계속 지금 드려왔던 거죠. 이제 경기도 남부 한강을 중심으로 남부는 1,000만, 북부 지역은 350만, 360만 되겠나 이제? 네, 그 정도. 그런데 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때문에 사실 저발전 상태고 저쪽 동부 지역은 상수원 보호 때문에 또 저발전 상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많죠. 그래서 차라리 할 수 있다면 공공 영역에서라도 북부 지역에 각별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표 떨어진다고 봤던 겁니다. 인구도 적은데 거기다가 돈 쓰느니 차라리 남쪽에다 많이 쓰자. 그래서 제가 취임할 당시에 보니까 SOC 투자 예산액 비율이 남쪽 6, 북쪽 4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많은 거지 사실은. 제가 취임하면서 퇴임할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제 북쪽이 6, 남쪽이 4로 바뀌었죠. 그래서 규제가 심하고 저발전 지역에 예산 배정도 우선하고 규제가 더 심한 곳은 더 많이 예산을 투여하고 인센티브 지원하고 또 남쪽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 산하기관들 전부 정말 절대로 옮길 수 없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북동부로 옮기고 지금 그걸 하다가 이제 제가 진행하다가 퇴임을 했는데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런 거죠.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러면 남쪽의 주민들이 화를 내지 않을까? 근데 북쪽은 숫자가 적으니까 더 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북쪽으로 공공기관들 20몇 개를 일거에 옮긴다고 해도 또 예산을 북쪽에 훨씬 더 많이 집행한다고 해도 남쪽에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민들의 공리의식, 시민의식이 생각보다 정치인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국토균형 발전 문제도 사실 정책 결정권자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많은 지역에 SOC 건설하는 게 훨씬 더 단기적으로 효율성이 높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보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점을 충분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말을 해놓고 지금 못하고 있지만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해내고 또 지방에 대한 재정 배정에서 더 많은 재정 배정을 해내야 되고 똑같은 SOC 투자라면 지방에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 지급하고 또 여러 개를 너무 많이 걸쳐놨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방에 속도를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겸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뭔가 새로운 엄청난 SOC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시장을 나갈 때도 그랬고, 경기도지사를 나갈 때도 아마 여러분 조사해 보면, 제가 뭘 빨리 하겠다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뭘 새로 하겠다는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약속해 놨더라고요, 이미. 계획해 놓은 거, 무슨 살짝 설계만 해 놓은 거, 타당성 조사하는 거, 너무 많아서 그걸 하기도 너무 벅차가지고, 제가 새롭게 뭘 시작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 도민들,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서, 저에 대해서 평판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대선에 나가면서도 새로 뭘 하겠다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것 말고 어느 지역에 무슨 시설 하겠다는 거의 다 제가 공약을 새로 한 게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발표되고 진행 중인 것들을 빈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또 새만금처럼 뭐 시작했는데 30년씩 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뭘 시작하면 신속하게 끝낸다. 그래야 고통도 줄이고 예산 재정의 효율성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